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팀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폭스바겐 투아렉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이 차를 가지고 아우디 Q7 50TDI랑 만약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만약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이 두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 아마 그분은 이 차가 뭔지 아마 그냥 찍어서 맞춰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Q7이랑 이 투아렉이 정말 비슷한 주행감이나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뭐 투아렉 하면 예전부터 많이 아시는 게 이 차의 플랫폼이 뭐 Q7, 카이엔, 뭐 더 나아가서 벤틀리, 우르스 이런 차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 MLB 에보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건데, 뭐 플랫폼만 똑같이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주행감이나 승차감이 비슷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를 딱 탔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랑 카이엔이랑 똑같은 주행감과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짓말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Q7하고 똑같은 주행감과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투아렉을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우디 Q7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시죠. 왜냐하면은 폭스바겐하고 아우디의 브랜드 값을 생각해보면은 1000만 원을 더 주고 아우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폭스바겐을 그냥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시승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차의 주행 느낌이 아우디 Q7이랑 정말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주행감이거든요. 이거는 승차감의 영역이 아니에요. 승차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요철이 얼마나 잘 걸러지고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 충격을 얼마나 부드럽게 흡수해 줄 수 있냐, 이런 영역이고, 주행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 차를 딱 타고 이렇게 뭐 가속을 하거나 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차 자체 주행할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승차감하고 주행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주행감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폭스바겐 계열, 특히 아우디 차들을 타보면은 어떠한 다른 브랜드에서도 느끼기 힘든 약간 그 특유의 주행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예전부터 이 독일차 하면 떠오르는 고속 시에 느껴지는 엄청난 안정감. 자,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직선 도로를 질주했을 때 차가 탁 가라앉으면서 그 타이어의 끈끈한 접지력을 통해 가지고 이 도로를 탁 움켜잡고 가는 그 독일차 특유의 느낌이 어느 다른 브랜드에서도 쉽게 이게 느낄 수 없는 아우디 특유의 그 이 주행 느낌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BMW나 벤츠에서 나오는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해가지고 불안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안정감의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아우디가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아우디 차들은 다른 경쟁차들과 대비해 가지고 항상 앞바퀴 타이어 폭을 넓은 광폭 타이어를 끼워놔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현 시대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엄청난 트랙션을 항상 이끌어낼 수 있는 토센카트로라는 어떤 독보적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V6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마력과 토크가 그 미션을 통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4개의 바퀴에 항상 구동이 들어가는데, 그 4개의 바퀴가 광폭 타이어다 보니까 이 타이어와 노면의 슬립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끈끈하게 도로를 치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아우디가 정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독일차 특유의 끈끈한 느낌,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폭스바겐 투아렉이 그 아우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보면 이 차도 앞바퀴 타이어 폭이 넓어요. 285mm고 똑같은 스펙이에요. 그 이 차에도 그 토센과트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뭐 폭스바겐에서는 그거를 표현할 그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포모션이라고 그냥 해놨는데, 사실 토센과트로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속을 했을 때 와, 지금 이게 급발진을 해도 전혀 뭐 당연히 슬립은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 도로를 치고 나가게 하는 느낌이 X5나 이런 경쟁차들이랑 약간 그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계속 이렇게 높은 속도로 달려도 정말로 안정감 있는 끈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차가. 다만 이제 Q7이랑 투아렉이랑 차이점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Q7에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지만 투아렉은 그 롤 스테빌라이저가 빠진다는 점 덕분에 차선 변경하면 Q7보다 확실히 뒤뚱뒤뚱 롤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준대형 이상급의 SUV들에서는 롤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이 차는 이제 SUV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많이 앉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들에서 롤이 없으면은 그냥 램프 구간을 돌거나 차선 변경할 때 이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멀미를 안 하잖아요. 롤이 없으니까. 이 차는 그래도 급이다 보니까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까지는 넣어주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는 이제 제 하이 트림, 프리미엄 트림 말고 이제 프레스티지나 알라인 트림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여러 차들을 타봤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급이 있단 말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차종이 X7, 카이엔, 뭐 디펜더 110, 에비에이터 이 정도 급이고, 중간급이 Q7, DBX, 그 다음에 이제 르반떼,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이 투아렉을 거의 중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넣는데도 이 승차감이 크게 막 좋지는 않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차량이 이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철을 넘거나 아니면 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 아, 내가 요철을 넘고 있구나, 방지턱을 올라가서 그리고 떨어졌구나, 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X7이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요철 같은 것들은 티도 안 나고 방지턱을 넘을 때 물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그 방지턱에 진입을 하고 떨어질 때 댐프하고 에어스프링이 이 충격을 먹어주는 느낌이 정말 너무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아렉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이제 X7이나 카이엔 같은 경우에 이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주머니의 내부를 이제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 공기를 그 3개의 격실에 각각으로 넣고 뺐다 할 수 있음으로써 어떨 때는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승차감 주행을 할 수 있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한없이 승차감이 부드러울 때는 정말 한없이 부드럽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정말 단단하게 롤을 억제해 줌으로써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투아렉은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 고려할 때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좀 더 저렴한 프리미엄 트림을 살까, 아니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프레스티지나 알라인 트림을 살까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승차감하고 관계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은 현가상 질량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일정한 승차감을 내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현가상 질량이라는 거는 이 서스펜션 위쪽 질량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캐빈석의 질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앉으면 앉을수록 질량이 늘어나고 이제 없으면 이제 질량이 가벼워지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일반 코일 스프링이 달린 차인데 뒷자리에 사람도 많이 앉고 짐도 많이 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스프링이라는 거는 눌린단 말이에요. 그 눌린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방지턱이나 이런 걸 만나면은 차체가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무게가 기본적으로 무겁고 스프링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 상하의 움직임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출렁출렁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코일 스프링이라는 게 빠지고 그 자리에 에어 스프링,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공기 주머니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 공기라는 거는 무게에 의해서 압축되는 정도가 일반 코일 스프링보다 덜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를 가지고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방지턱을 이렇게 넘으면 이 현가상 질량에 가해지는 무게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2열에 지금 앉아있는데, 그 이유가 Q7이랑 투아렉이랑 이제 몇 없는 차이들 중 하나가 차체 크기거든요. 이 차가 Q7보다 전장이 한 180mm가 짧고 휠베이스가 100mm 정도가, 당연히 뭐 Q7은 7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열에 여기 딱 앉았다고 해가지고 Q7보다 막 엄청 좁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들어요. 굉장히 쾌적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Q7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m가 넘어가다 보니까 2열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더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시트인 것 같아요. 시트가 약간은 좀 단단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Q7 자체도 시트가 막 그렇게 엄청 푹신하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투아렉은 Q7보다 이 시트의 느낌은 조금 더 단단하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X5랑 고민하신다면 X5는 시트의 느낌이 훨씬 더 괜찮긴 해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X5가 준대형 SUV라고 해가지고 이 2열 공간이 좀 넓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좁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고려하셔서 2열 공간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디젤차의 어떤 진동이나 소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4기통하고 6기통 디젤은 일단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르고, 독일산 디젤차들을 타보면은 일단 그냥 이렇게 RPM을 한 1200rpm에서 놓고 달리든 2000, 3000, 4000까지 쓰면서 가속을 하든 이 가솔린 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하거든요. 다만 디젤차들은 어쩔 수 없이 냉간 시동시랑, 자 여기서 차가 없으니까 잠시 정차를 하고, 여기서 출발을 할 때 그 잠깐 느껴지는 갈갈거리는 소리,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들려요. 그거는 이제 4기통에서 조금 많이 들리고, 이제 6기통으로 넘어오면은 그런 소리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들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행할 때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V6 디젤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차 후에 출발할 때 느껴지는 그 갈갈거리는 소리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 그 출발을 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엔진의 힘이 100%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정말로 많이 사라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없다 보니까 정차 후에 출발할 때 조금 있어요. 조금.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해야지 느끼지, 일반적으로 탈 때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좀 운동 성능을 체크하러 제가 와인딩 로드로 왔는데, 일단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Q7 또한 그 운동 성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차도 Q7 대비해가지고 액티브 로이 스테빌라이저가 빠지고 전장이 짧아지는 거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기서 뭐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려볼게요. 자, 초코너, 브레이킹, 다운시프트. 계속 전자장비가 좀 들어오는데, 와, 이 트랙션의 느낌이, 야. 저기서도 이 롤 자체도 거의 없는 거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롤 억제력이 상당하고, 지금 이렇게 기울어질 때 기울어지는 각도를 한번 보세요. 한 4도, 6도?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좋고, 근데 이 Q7하고 지금 투하를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이제 돌았을 때 약간은 좀 느껴지는 게, 이 차는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그 Q7이랑 똑같은 속도에서 내가 타각을 조금만 더 주면은, Q7은 전자장비가 들어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자장비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브레이킹을 자꾸 걸어주네요. 조금 더 전자장비를 정말 보수적으로 좀 세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 가속을 하면, 여기서 느껴진, 방금도 전자장비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오겠죠? 전자장비? 이건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코너에서 이제 가속을 할 때도 타이어가 워낙 이제 앞바퀴에도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언더의 느낌이 확실히 덜하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타이어 접지력을 조금이라도 잃으려고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진짜 딱 잡아주는 느낌이고, 근데 대신에 롤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타이어 접지력이 완벽히 빠지는 순간 4개의 바퀴가 완전히 그냥 밀려버리면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끈끈하게 기찻길에 돌아나가듯 이렇게 하죠? 탈 때마다 진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투아렉이라는 차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은 브랜드이긴 해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느낄 법한 그런 승차감이나 거동 특성, 주행감,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수혜를 많이 받은 차종이 맞고, 여러분들이 좀 가성비 있게 이 폭스바겐의 MLB 에보 플랫폼이라는 거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계약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투아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